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압록수와 평양의 위치 재비정에 따른 살수 위치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 대첩의 살수를 이렇게 박대천설과 청천관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논문에서 살수 대첩의 살수와 살수지원의 살수를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살수지원의 살수는 494년 고구려가 신라군을 이렇게 포위할 때 백제 모대왕께서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싸우게 한 전투, 그걸 살수지원 전투입니다. 그게 494년에 일어났거든요. 그 살수와 살수대첩의 살수는 다른 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논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살수대첩, 선행 연구한 모든 것들은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살수대첩의 살수는 박대천과 청천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이렇게 오늘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천과 압록강의 이 거리는 450리가 아니라 450km입니다. 이제 이 얘기 왜 중요하냐면 사료에 많은 내용에 나오는 내용, 공통되는 내용이 살수에 이르러 군대가 반 정도 건너갈 때 을지문덕이 군을 진격해서 수나라 군대의 뒤를 공격하여 우디 장고 신세용을 죽였다. 이에 모든 수군이 괴멸되고 구군의 장수와 병사가 도망가서 돌아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루 밤낮으로 압록수까지 도망가니 450리였다라고 그러죠. 이때 일군은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군이면 약 30만 명 정도 되죠. 거기에 이제 부수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만 대군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30만 대군이 패배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450리를 도망가서 압록수까지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시면 박대천에서 이 압록강까지는 450리가 아니라 450km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살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살수는 박대천이 아니고 그러면 청천강인가 보다 해가지고는, 근데 그 청천강도 문제가 왜냐하면 살수지원의 평야는 지금 청천면 아니면 미원면으로 비정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전통 학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수지원을 이렇게 청천면과 미원면으로, 이게 충청도죠, 비정한 것을 또 청천강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살수지원이라는 살수를 그렇게 하는 순간 청천강 자체도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논문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대천, 이 달천의 상류라고 하는 박대천을 이렇게 답사를 해보면요, 우문술의 그 장군 25,000명 이 병력을 수장시킬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게 25,000명이 여기서 수장될 수가 없어요. 이 근처에 사는 뭐 주민들의 어떤 얘기나 그걸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게 그런 강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박대천의 그런 거를 살수를 한 이유는 살수지원에서 쌓은 그 살수대첩의 살수로 착각한 것에서 온 거다라고 저는 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조가 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천강을 얘기를 하는데 청천강이 천참이 될 수가 없다. 청천 즉 일이 대쇠하라. 상 한응의 천참 시 험출기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천은 일대수라는 것은 폭이 좁은 강인즉 어찌 능이 천참이 될 수 있느냐. 천참이라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기발한 계측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럼 천참은 뭐냐면요, 사진을 보면 일본의 모든 성들은 이와 같이 해자라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호수를 파놓고 성을 공략하지 못하게 전쟁이 아주 잦았기 때문에 이런 해자, 인공적인 어떤 그 호수를 파놓은 그런 것을 해자라고 하는데, 천참은 이와 같이 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공 호수 같이 천연의 어떤 그런 이렇게 참호 역할을 한다 해서 천참이다. 하늘이 내려준 그런 요새다 해가지고 천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청천강은 절대로 천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정조가 의문점을 표시한 것은 어떻게 천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살수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학자 거기 이만영이 대답하기를 살수는 청천강이 다른 명칭으로 을진문덕이 몰래 군사를 감추고 항복을 요청하고 우문설의 군사가 강 흐름 속에 괴멸된 것이 모두 이 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나루터에 불과하니 옛날엔 큰 강이었는데 물줄기가 혹 막혀서 작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의문점에 대한 정조의 의문점에 대해서 이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흐름은요, 지금같이 댐을 건설하거나 어떤 수로를 바꿀 만한 큰 공사가 있지 않고는 자연의 이 강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1000년, 2000이 지나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죠. 요즘 현대의 강을 바꿀 만한 수로 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만 바뀝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학자 이만은께서. 근데 이런 유학자들의 청천강이 살수라는 얘기가 조선시대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삼국사에게 그런 나오면 살수는 어딘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부식이 살수는 어딘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조선시대 때 청천강이 살수다라고 그런 이렇게 그 사료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반도사관으로서 이렇게 하려고는 유학자들의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이게 그런 생각과 또 사대주의 중국의 눈치를 그 당시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지적을 하셨죠. 자, 박대전 청천강의 위치로 설명한 데는 지리학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우문술의 습격 방향은 압록강을 건너서 지금 그 사료대로 한다면 현재 압록강을 건너서 동으로 진격하다가 살수를 건너 청천강을 건너 평양선 3리심리 밖에 진영을 철치해야 돼요. 근데 지도를 보면 동쪽으로 진격하려면 이게 서해 바다에서 와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진격을 동쪽으로 진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천강은 이 압록강을 남하에서 남쪽으로 지나서 평양 쪽으로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동해를 가야 되는데 동해를 동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갔다. 절대로 동해를 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계속 갔다. 절대로 부산을 갈 수가 없죠. 우리 진격 경로라는 것은 전쟁의 진격 경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는 기본적인 군사의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에서 바꿀 수 없는 그런 진격 경로인데 동쪽으로 가서 청천강이나 박대천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은 살수지원의 살수와 이렇게 살수대첩의 살수를 두 개의 살수를 혼동해서 생긴 거다. 근데 이 두 가지 살수가 동시에 같이 공존했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살수에서 450리 도망가다 압록수를 만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루 밤낮으로 압록수에 도달하는데 1일 1야 지 압록수 행 450리 450리를 행군했습니다. 이때 이제 1, 2는 지금 이제 10리가 4km 전 옛날에는 1, 2가 230에서 250m 있던 적도 있고요. 500m가 넘은 그런 당적 같은 경우 그런 이게 좀 다릅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요 450리를 행군했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많은 이제 문헌을 보지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기병대라야 하루 밤낮을 450리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450리를 여러분이 밤낮을 이게 몇천 명이 그때 이제 2,700명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는데요. 밤낮 450리를 자지 않고 달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전투 후에 패한 전투 후에 모든 짐을 다 버리고 가더라도 450리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조건이 평야지대라 해야 됩니다. 평야지대고 두 번째 조건이 기병이어야 됩니다. 기병. 근데 산악지대면 절대로 이거 두 가지 불가능합니다. 보병 말할 거 없고 기병도 산악지대에 말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보시죠.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글 지도를 보면 요즘 워낙 지도 잘 돼 있으니까요. 보시면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강원도 산보다 더 첩첩사중이 압록강에서 이 살수라고 하는 청천강까지다. 여러분이 이 거리를 과연 하루 밤낮에 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산 한 20km, 30km 되는 그런 거리라더라도 산을 몇 개 넘으면 절대로 그거를 이렇게 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하루 밤낮을 걸려서 압록강까지 갔다?
이 거리가 100km인데요. 100km, 450리가 안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거는 하루에 갈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을 건너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렇게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오류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조대왕 이후에 살수가 과연 청천강이 될 수 있는가를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어저께 발표하신 복귀대 남위원 우리 남주성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고광진 교수님께서 압록수가 지금 압록강이 아니다. 옛날에 이 압록강은 유하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살수에 대한 위치를 이제 비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면서 정조대왕께서 품으신 의문점을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살수지원과 살수대첩의 살수는 다른 강들이다. 이 원문을 보면요, 가을 7월에 장군 실죽 등이 고구려와 더불어 살수의 평원에서 살수지원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견야성으로 물러나 지켰다. 고구려 병사가 견야성을 포위하고 백제왕 모대가 3,000명의 병사를 파견해서 구원하도록 포위를 풀게 했다. 이 살수지원이 청원면 또는 미원면입니다. 거기서는 3,000명 하고 약 1만 명이 안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군이 백제의 구원군 3,000명과 고구려 신라가 합쳐도 1만 명이 안 되는 그런 평야지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만 명이 쌓을 수는 없습니다. 평야지대에서 절대로 쌓을 수가 없어요. 그 청천면과 미원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494년에 있는 살수를 살수대첩의 살수로 비정하는 순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리학적인 그런 모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살수는 압록수와 평양이라고 하는 위치를 재비정함으로써 다시 살수 위치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압록강과 압록강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원문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 좀 생략하고요. 북한의 압록강은 요동으로 500리를 가지 않습니다. 사료에는 요동으로 500리를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내려와서 태자하 그다음에 이제 그 호나하고 만나서 요해로 빠지죠. 500리를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압록강은 강을 건널 수 있는 큰 배가 정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건넌다는 기록의 압록수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유량이 변화가 심하고 자갈이 많아서 배로 건널 수가 없고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록수는 이렇게 걸어가지고 북한에서도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죠. 현재 압록강은 배가 없어도 건널 수 있는 이런 압록강은 천참이 될 수가 없다. 또한 더불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게 장면에 보였던 해자 이런 이 인공호수로서 깊게 파서 배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이러한 인공호수만도 못한 현재 이제 압록강 그 상태를 압록수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옛날에 사료에 있는 큰 배가 정박하고 그다음에 이게 건넜다고 하는 그런 똑같은 압록강이 아니라는 거죠. 유하가 그러면 압록강이다. 서경 압록부는 본래 옛날 고구려 땅이고 지금의 임항이다. 지금의 서유하는 곧 옛날 서압록하다라고 하는 원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기록이 안민현은 동쪽에 있고 그 서쪽은 임항현이다. 임항은 후에 요 나라의 상경 임하모가 됐다. 즉 옛날의 서한평 이곳이다라고 하는 환단고기 태박일사 이 페이지에 있고요. 지금 안경저 역주자께서 출판한 상생출판에서 이 원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양의 위치에 대한 것은요. 검토를 해보면 약 8번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 변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인데 7번 할 수도 있죠. 평양과 평양 장안선을 같게 보면 고구려가 8번 내지 7번의 도읍 천도 중 4번의 평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양 천도했다는 동천환 때, 두 번째 평양 동황성이라고 하는 평양의 동쪽 황성이라는 해석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양 또 이제 평양 장안선 해가지고 4번의 평양이 나오거든요. 이 각각의 평양이 같은 평양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떠나서 대전 왔는데 그 대전에서 또 다시 서울 오고 또 서울 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양 자체는 하나의 보통 명사같이 고구려 천도 변천사에서 보통 명사같이 평양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길게는 206년간 있었고 38년, 95년간, 그다음에 84년간, 159년간 있었습니다. 이렇게 82년. 사실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있었는 이 수도를 같은 곳으로 계속 천도하면서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천도를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가서 또 천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역사의 어떤 그런 걸 보는데 이 기간 동안 평양은 바뀌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평양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평양을 한반도에서 비정하는 일본 학자들의 한국사 연구 목적은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 논리죠. 이게 이 반도사관이죠. 그래서 26대 영해할 때 도읍지인 평양 장안성을 현재 북한 평양으로 비정하면서 살수 위치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양을 영해왕 때의 고대 평양으로 왜곡시키면서 살수가 청천강이라고 비정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복기도 교수가 논문으로 이제 먼저 선행 연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왜곡한 그런 역사 가운데 일제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게 국경을 왜곡시킨 겁니다. 이렇게 1800년부터 시작해서 1900 초까지 일본 학자들이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고구려 도읍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라이 료조, 이마니 시료, 시라토이 구라키체라 같은 분들이 하면서 국경을 축소시킨 거에 가장 주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광개토 대왕을 위대한 대왕으로 이렇게 한 거는 광개토 대왕의 그런 영토, 영역을 확대하면서 국경을 넓힌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국경을 축소시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후손들은 광개토 대왕 또 을지문도 장군이 나라를 지킨 그 지명조차도 한반도로 우리는 알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슬픈 역사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뭐 또 있네요. 어떤 문제 있냐면요. 이 낙랑이 평양이다. 북한의 평양이 낙랑군이 있었다. 그럼 낙랑은요. 한무제가 108년서부터 313년에 미천왕 16대 미천왕 그때 멸망했다는데 그 이후에 사실 존속했다고 사료는 나옵니다. 근데 그 멸망했다고 하는 낙랑이 421년 동안 평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냐면 고구려 수도가 또 북한엔 평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이게 겹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낙랑국 있는 평양에 고구려 수도가 또 평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양이 421년 동안 그러면 낙랑군이 존속한 그곳에 평양이 있었다 그런다면 아까 이렇게 보신 이 자료를 보면 이 시기 즉 동천왕의 시기는 바로 낙랑이 평양에 있었다는 시기하고 중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동천왕께서 낙랑군인 평양으로 동천왕께서 천도를 했다고 하는 이상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누구라도 조금만 안다면 일반적인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건 왜냐?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을 호도하기 때문에 하늘은 그물이 이렇게 넓은 회의한 것 같지만 물샐 틈 없다고 그래가지고 진실을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오류가 이렇게 발생되면서 이게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에 보면 아사달에 평양성을 이렇게 도읍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데 이때 얘기하면 이 동령로라고 그러는데 이 동령로는 현재 요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양이 이렇게 영해왕 당시에 26대 영해왕 당시에 평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고증을 할 수 있고 문헌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령로는 요양이었고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서 평양을 옮겼는데 그때의 평양은 옛날 평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도 보면 새로 옮긴 평양과 옛날 평양을 해가지고 평양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구평양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은 평양이라는 것은 넓은 땅이라고 하는 아사라고 하는 것의 한자식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살수대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이유는 신체어로는 고려 마을의 임금과 신하들이 고려 이전의 나라가 형성해가 강성한 때는 더욱 몽고의 꺼리 있고 싫어함에 깔보기를 두려워서 깎아버리거나 고치고 또한 중국 사서는 어떤 그 이유가 있느냐면 그 임금이
신하나 이게 다른 민족에게 패하거나 성하거나 죽거나 하면 나라에 수출해가지고 숨기고 역사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사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살수대첩의 정확한 위치나 아주 자세한 거는 역사서에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단재의 신채호 선생이 책에서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살수 위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수는 압록강 동쪽과 평양성 서쪽에 있다고 살수 위치를 대명일통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세웅 장군이 이곳에서 전사했다고 정확히 얘기했고요. 여기 보시면 압록강이 물수변의 압록강이 있죠. 이 옆에 어떤 강들이 있냐면 대청화, 급수화, 만수화, 올량화, 도화, 혼동강, 대충강 이런 송화강이 만주 지역을 흐르는 하천들 옆에 압록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압록강은 물수변의 압록강입니다. 이 물수변의 압록강이 요하입니다. 이 요하 옆에 있는 살수가 바로 살수대첩의 살수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고 문헌을 우리가 뒤져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압록강은 실사변의 압록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의 압록강하고 한자가 다르죠. 그리고 대동강, 한강, 천천강하고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명일통지 외이전 조선국이라고는 편에 정확하게 산천조에 이렇게 이 한반도의 살수 청천강은 옛날 이름으로 살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면 옛날에도 청천강을 살수로 불렀고 또 살수대첩의 살수도 요하 옆에 있었다는 걸 동시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거를 사료에 정확하게 기록을 안 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살수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요택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원문이 있습니다. 나 요택 때문에 인마가 통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해발 고도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심양 여기는 굉장히 홍수가 조그만 여름철 7월 8월 홍수가 나면 여기 장마가 지르면서 엄청난 이게 그 홍수 피해를 오는데 어떤 현상이냐? 러시아의 라스푸티차 나폴레옹과 독일군이 러시아를 침략하다가 추워서 실패한 게 아니라 진흙탕의 뻘판에 갇혀서 가지를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는 가을 장마하고 봄에 겨울에 그 얼음이 녹았을 때를 제일 무서워하죠. 이거 라스푸티차 이러한 지역이 요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택의 장마가 짐으로써 이 동서 200리 이 남북으로 1000리까지 그게 장마가 지면서 요택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수장을 시킬 수 있는 신세웅 장군의 이게 수나라 신세웅의 그런 이게 수군을 수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됐다는 거죠. 수장이라는 게 꼭 물에 빠져야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요택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화살 맞고 죽고 나오다가 또 창에 찔려 죽고 그러면서 죽게 된 거죠. 이 전략을 짜신 분이 바로 을지문도 장군입니다.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요하의 특수 지역의 어떤 그런 직입니다. 그러면 살수는 어디냐? 누르하치가 명나라 군대를 사로를 건너는 거에 대한 사로의 살리 거기에 지명이 있는데 지금도 살리호라고 치면 나오는 살리호 전투입니다. 여기에 남쪽의 소자에 모래로 제방을 높이 쌓은 후 일단의 군대를 사루의 산골짜기에 매복하고 명나라군이 절반 정도 강을 건넜을 때 공격을 감행하여 대첩을 벌여줬다. 이거 보시면 어떤 대첩이 생각납니까? 살수대첩이 생각나죠. 똑같은 패턴의 그런 전쟁을 청나라가 명나라를 꺾으면서 명나라가 이제 그 쇠약해지죠.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그러면 청이 이 만주를 완전히 다 점령하게 됩니다. 곡창지대죠. 곡창지대를 점령하면서 그 군력으로 이제 명이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살수는 결론적으로 매년 홍수가 나서 수재민이 수십만 나던 겁니다. 그게 1958년에 댐의 높이가 48m, 댐의 길이가 1366m로 댐이 건설되면서 홍수가 줄었고 지금은 호나와 태자와 요하가 합쳐지지 않는 수로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을지문도 장군이 살수지역에서 수나라 군대가 몇만 명이 수장시킬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한 지역이 이쪽 지역이었다. 그래서 사루의 한자 이름이 사리호입니다. 이렇게 사리호. 그러면 살은 살수, 살아수, 사리호여가지고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를 나눠서 이것은 호, 수, 수 다 이렇게 물을 나타내는 이 글이었고 그 앞에 있는 살, 사라, 사리는 하나의 그런 명칭이죠. 뜻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걸 볼 때도 살수, 사라수, 사리오 동일한 지역이었다. 지금도 구글에 사리오를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호나 근처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호나 근처 여기서 살수 지역에서 바로 압록수까지 올라가서 450미를 가서 이렇게 도망간 거죠. 그래서 살수도 있지만 호나설은 평양이 요양이고 압록수가 요하일 때 압록수의 동쪽, 평양서의 서쪽이 살수란 지명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압록수가 이제 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평양이 요양, 그리고 평양과 압록수 가운데 살수가 있다면 살수는 압록수의 동쪽에 있고 살수는 평양석의 서쪽에 있다는 위치하고 딱 맞습니다. 그럼 지금 청천각은 또 박대천은 평양의 북쪽에 있고 그리고 거리도 450리가 아니죠. 그리고 달려서 하루 밤낮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산악지대입니다. 이렇게 북한에 그런 이런 지명이 이렇게 볼 때 결론적으로 요하 근처 호나에서 태자 등이 어떤 호나 수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논문 제목을 검토라고 한 것은 비정할 수 있는 완전 위치를 한 것은 뒤에 계속 연구하시는 우리 분들이 좀 더 하기로 하고 이런 의문점을 정조대왕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을 선행 연구자의 논문을 통해서 살수는 호나 근처의 수계라는 것은 물줄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